Say hello to DJI Mic Mini, the smallest mic we've ever made. Truly one of a kind. Yeah, you could say that. 안녕하세요, 캠노트의 석입니다. 최근에 DJI 마이크 미니가 출시됐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잘 써보고 있는 상황인데 실사용 리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언박싱부터 시작해서 제품 디테일 그리고 각 모드에 따른 음질 테스트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빠르게 언박싱 하면서 기본적인 구성품이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구매한 건 케이스하고 리시버가 포함된 이 채널입니다. 이게 지금 19만원 정도 하고 있죠. 그냥 살포시 봐도 박스가 상당히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쪽이 아니구나. 자, 이쪽으로 열어보니까 패키지가 보입니다. 파우치가 있고 여기 설명서에 스티커. 저는 이제 스티커는 탐이 나는데 설명서 우리는 이런 거 안 보죠. 네, 안 봅니다. 자, 요것도 이제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봅시다. 그냥 누가 봐도 파우치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일단 마이크 2에 비해서는 파우치가 조금 더 간소화된 것 같아요. 이 손끝으로 느껴지는 게 좀 뭐랄까 적당한 마찰력이 있어서 쫀쫀한 느낌? 미끄럼 방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네요. 자, 안을 열어보면 요거는 데드캣이 총 4개가 들어가 있고 충전 케이블 그리고 카메라 연결 케이블 본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는 포켓이 따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2개가 있고 여기는 지퍼 타입으로 되어 있는 포켓 총 3개의 포켓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폭신폭신한 게 충격에 대한 흡수는 잘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왜 여분으로 2개를 더 넣어줬을까? 인심을 썼네, 그죠? 요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케이블도 조금 이따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빼고 본품을 한번 봅시다. 이 케이스도 마이크 2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아졌어요. 물론 이걸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일단 많이 작아졌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가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뭐 딱 봐도 플라스틱 느낌이 나요. 크기도 상당히 작아졌다는 것도 보이지만 플라스틱이라는 게 바로 느껴지네요. 열어봐야 되겠죠? 굳이 여기다 스티커를 왜 붙여놨을까? 전면부에 LED도 보입니다. 배터리의 남은 양을 보여주는 거 C타입 포트까지 보이고 이제 막 뜯어서 이 온도차 때문에 습기 같은 게 있긴 해. 내부는 꽉 차 있고 열자마자 페어링 시작하죠. 마이크가 상당히 작다라는 거 그냥 한눈에 봐도 보입니다. 체감적으로도 정말 작네요. 리시버는 뭐랄까 마감이 상당히 좋긴 한데 플라스틱 재질감이라 그런지 고급스러움은 좀 없다. 이제부터는 각 구성품의 디테일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케이스는 뭐 별게 없으니까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이걸 열었을 때 보이시죠? 위쪽에 제가 케이블을 감아서 넣어놨어요. 이게 요령이 있으면 괜찮은데 요령이 없으면 좀 짜증나더라고요. 정리하는 게 좋은 점이 이거예요. 이렇게 데드캣을 씌운 상태에서도 케이블만 잘 정리하면은 이 케이스 안에 모든 걸 다 놓고 다닐 수 있다는 이런 일체형감을 주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케이블은 다른 마이크들하고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사처럼 구겨서 모형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덜렁거리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다른 사물 또는 스틱이나 삼각대하고 부딪히는 이런 걸 갖다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치우고 리시버를 한번 봅시다. 딱히 이건 이렇다라고 말할 게 별로 없어요. 보면은 크기도 매우 작은 거 그냥 한눈에 보이고요. 정말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노브 요거 하나 딸랑 붙어 있고 딴 게 없어요. 모든 게 간소화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보면은 클립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C타입 어댑터는 제가 끼워 놨는데 끼워 놓은 상태에서도 케이스에 들어간다는 거. C타입 포트가 있고 3.5mm 단자 그리고 페어링 버튼 별거 없네요. 그죠? 그리고 가벼워. 장난감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 연결되어 있다고 LED가 보입니다. 자, 마이크 볼게요. 마이크도 정말 작죠. 딱 껌 마이크 같은 느낌이야. 작은 껌. 자, 자력으로 붙어있는 이 마그네틱도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성인 손톱만 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자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애초에 마이크의 무게가 10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력으로도 충분히 잘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자력이 약하다 말다 이런 거는 단점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집게가 좀 작은 거, 좁은 거는 약간 좀 애매해요. 제가 여기저기 옷에다 끼워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거 말고는 측면에 버튼들 이렇게 보이죠? 딱히 복잡할 게 없고 매우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LED가 보이죠? 연결되었다는 거고요. 페어링 버튼, 이게 셔터 버튼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선 셔터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LED가 또 있죠. 요거는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짧게 누르면 꺼지게 되는 거, 요런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 수음부 한번 볼게요. 여기는 기존 제품들과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가 붙어 있는 데드캣을 꽂는 형식이에요. 붙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꽂아야 돼요. 여기 홈 같은 거 보이죠? 돌기 같은 것도 보이고, 자 여기 보면 이 같은 게 있습니다. 이빨처럼 보이죠? 요거를 갖다가 클립 쪽에 맞게끔 해서 요걸 꾹 눌러서 끼우는 방식이에요. 굳이 여분의 데드캣을 넣어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끼우는 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이게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돌기에 홈도 보이고 여기 맞게끔 보이시죠? 이렇게 맞춰서 이제 꽂는데 조금 힘을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부러짐을 이제 염려해서 여분으로 데드캣을 넣어준 게 아닌가라는 저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LCD가 없기 때문에 기능을 어플에서 세팅하도록 되어 있죠. 스마트폰에 이렇게 리시버를 연결하면 팝업이 뜹니다. 여기서 확인 누르고 여기서 설정으로 이동해 보면 미모 앱에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리시버에서 디테일하게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앱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켜거나 끌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것도 머리를 잘 쓴 거긴 한데 사실은 직관성은 좀 떨어지고 번거로움이 생기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DJI 마이크 미니의 음질 테스트를 할 차례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 DJI 오즈모 포켓 3 내장 마이크고요. 장소는 보다시피 자동차 안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외장이든 내장이든 마이크 테스트를 할 때는 이런 제한된 공간에 외부하고 어느 정도 단절되어 있을 때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기로 장소를 선택한 거고요. 아시다시피 액션캠하고 다르게 포켓3의 내장 마이크 성능이 상당히 괜찮잖아요. 준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질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마이크를 착용했을 때와 내장 마이크, 외장 마이크의 차이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이제부터는 마이크 미니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미니를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 놨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출시했던 때가 밤 10시경이었잖아요. 밤 10시경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받을 때까지 한 이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만에 제품을 받았던 것 같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테스트와 실사용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촬영한 것들을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들어보니까 블루투스가 상당히 편하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리시버, 그러니까 수신기를 연결했을 때보다는 음질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할 부분이지만 사실은 블루투스하고 전용 주파수를 이용하는 거랑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어쨌든 실내에서 지금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의 음질은 요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리시버를, 그러니까 수신기를 연결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마 스마트폰이나 PC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체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에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블루투스와 연결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리시버를 연결했을 때 차이가 약간 느껴질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실내 테스트에서 어떤 음질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좀 체크를 해본 거고요. 이제 실외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외 테스트입니다. 실내 테스트하고 순서는 동일하게 지금 포켓3 내장 마이크로 촬영하고 있어요. 설정도 좀 중요한데, 전후방 수음을 켜놓고 바람 소리 삭감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포켓3의 음질은 별로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 마이크 미니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니까. 근데 마이크 미니를 썼을 때 음질 차이를 체감해 보시라고 일부러 포켓3의 내장 마이크를 활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테스트죠.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마이크 미니 블루투스로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제가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자주 선택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저희 아파트 산책로인데 여기 옆에 이렇게 이게 쳐져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벽면 뒤쪽으로 도로가 있어서 자동차 소음도 제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소음과 제 목소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음질을 테스트하기에 꽤 괜찮은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여기서 자주 제가 테스트를 하죠. 자, 블루투스로 연결한 음질은 이 정도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리시버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이제 음질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테스트, 그러니까 리시버를 연결해 둔 상태입니다. 제가 중간에 또 테스트한 걸 들어봤는데 글쎄요, 요건 이제 듣는 분들이 나름 판단해 볼 문제지만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리시버 연결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음질은 요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이제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리를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음질 테스트로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보다시피 달리는 차 아니고 지금 창문도 일부러 다 열어놨어요. 외부 차량도 그렇고 제 차에서 올라오는 소음까지 다 수음할 때 얼마나 막아줄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달리고 있는데 목적지도 없습니다. 그냥 달리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동일하게 포켓3로 촬영을 하고 있지만 마이크는 미니가 아니에요. 네, DJI 마이크 미니가 아니라 타사의 제품입니다. 이게 제품마다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참고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일단 타사 제품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은 조용한 데서는 노이즈 캔슬링이 괜찮은데 시끄러운 데서는 오히려 제 목소리까지 씹고 구간마다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 성능이 탁월하지 않다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인위적인 목소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자, 이제 DJI 마이크 미니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DJI 마이크 미니로 연결을 했습니다. 당연히 노이즈 캔슬링 켠 상태고요. 블루투스로 연결을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리시버를 연결하고 싶은데 블루투스로 많이 사용들 하시니까 요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문 다 열었고요. 풍절음도 많이 들리고 밖에 소음도 많이 들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당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DJI 마이크 미니에는 이 노이즈 캔슬링이 2단계까지 있거든요. 기본이 1단계면 좀 강하게 넣는 게 2단계인데 지금 1단계로 해놨습니다. 제가 1, 2단계 둘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른 마이크에 비해서 일단 노이즈 캔슬링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편이긴 해요. 근데 2단계보다는 1단계가 좀 더 자연스럽고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좀 덜해서 1단계로 대부분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단계로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요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DJI 마이크 미니의 구성품 그리고 디테일, 음성, 사운드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보정을 1도 거친 게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마이크 테스트 할 때는 제가 항상 똑같이 하는데 날 것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제가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소음들이 얼마나 심할까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촬영하면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런 거 테스트할 땐 좀 극한의 상황을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내 목소리가 지금 잘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시끄러웠거든요. 시속 70에서 75 정도 달리고 있고 창문 다 열어놨죠. 그러니까 풍절음 들어오지, 노면에서 올라오는, 도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있지, 내 차에서 나오는 그런 엔진음이나 뭐 기계음 같은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음성이 들어가기는 하나?
라는 생각했는데 결과물 보니까 꽤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특히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노이즈 캔슬링은 저는 안 쓰거든요. 사실상 거의 안 써요. 왜냐면 뭐 엄청 뭐 몇백만 원 하는 제품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쓰는 범위가 뭐 거의 한 4, 50에서 가격대로는 4,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좀 저렴하다 하면 2, 30만 원대 이런 제품들을 쓰는데, 이런 제품에서 들어있는 이 노이즈 캔슬링은 항상 보면은 먹먹해요. 좀 답답한 느낌이 있고 옛날 액션캠에서 들렸던 그 내장 마이크의 그런 소리 같은 느낌이 많이 있고, 특히 인위적이에요. 인위적인데다가 어떤 구간에서는 내 목소리도 같이 씹혀버려, 주변 소음과 함께. 그래서 저는 이걸 안 쓰는데, 꼭 써야 된다 그러면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카페에서 잔잔하게 음악이 나오면 그게 저작권이 걸리잖아요. 난감하니까 그때는 그냥 써요. 쓰긴 쓰는데 최대한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DJI 마이크 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써보니까 정말 자연스러워요. 물론 2단계로 가니까 조금 그런 인위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1단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에 지나가면서 뭐 말을 할 때, 그럴 때 괜찮고, 좀 사람들 많이 모여 있어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럴 때 1단계 정도로 해놓으면 상당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갖다 쭉 사용을 하면서 실사용에 대해서 광고성 말고 실사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영상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단점도 이렇게 좀 추려놨는데,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졌잖아요. 늘 제가 리뷰하는 방식대로 시리즈로 엮어서 가는 거니까, 그래도 뭐 DJI 마이크 미니 같은 경우는 시리즈가 이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점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